초대 손님은 1인 창조기업, 해운대 1인 창조기업 센터에 입주해 있는 와우기획의 정희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희택 대표님은 지금 현재 1인 기업 몇 년 차십니까? 네, 제가 18년도에 네. 제가 사업자를 내서 19년 지금까지 하면 한 4년 차 정도 되겠네요. 4년 차. 네. 그러면은 1인 기업을 하기 전에 네. 제가 듣기로는 방송인이었고 음. 개그맨이었다. 네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네네. 1인 기업 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우리 뭐 방송 일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축제 전체적인 MC를 맡아서 한 아, 20년 MC. 정도 제가 오. 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죠. 라이브로. 네네네. MC. 네. 예. 개그맨 생활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일단 행사를 하다가 듣기로는. 그 개그맨 이용렬 네. 선배님의 눈에 띄어서 아. 바로 특채로 특채로 제가 여기 아침에 이용렬 홍은이의 여유만만의 화요일에 스타 매거진에서 거기에서 제가 제 인생의 첫 방을 생방송으로 메인 방송 한 중앙 방송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네네. 그리고 나서 개그맨 생활을 오래 그러면 하셨나요? 제가 이제 정확한 제가 그 개그맨처럼 이렇게 그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김재동 씨 아시죠? 예. 네, 김재동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20대였습니다. 20대 때 김재동 씨가 현장에서 이제 방송일로 넘어왔을 때 전국 대학가에 거의 김재동 씨가 거의 1위를 섭외 1순위였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제가 맡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어서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제 첫 방이 저기 이용규 선배 그 여유만만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무게감이 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김여동 씨는 예전에 그 지역 방송을 한 4년 5년 하다가 올라간 케이스고 저는 첫 방송을 메인 방송을 했던 케이스죠. 그렇죠, 중앙이었죠. 그러다가 로컬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로컬에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20대 때 거의 연봉이 한 1억 정도 20대 때 됐었는데 근데 방송 일을 하니까 그 연봉 1억을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못 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나는 고향을 돌아가겠다. 그래서 선배님에게 얘기하고 일단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컬 방송에서 자리를 잡게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로컬에서 점령하다가 중앙으로 가는 케이스가 FM인데 저는 중앙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케이스. 원래 그렇게 되면은 몸값이 중앙에 있다가 로컬로 내려오게 되면 몸값이 조금 모르지 않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산 경남 쪽에 가장 몸값이 비쌌어요. 보통은 이제 로컬에 있다가 중앙 무대 가면 몸값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중앙에 있다가 로컬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점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기획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 MC를 프로필을 딱 넣으면 일단 저희 프로필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몸값이 조금 그때의 인생 황금기였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뭐 그 이후에부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산 경남에서 제가 1년에 그냥 몸으로 하는 게 거의 한 300회. 거의 매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사를 MC를 보는 사회를 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프리랜서로 잘 나갔는데 그러면 왜 그럼 굳이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게 MC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몇몇 기획사들은 전혀 모르는 기획사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아니 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은 좋지 않지만 유재석이
등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기획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 내가 현장에서 기획을 하고 싶다. 좀 큰 느낌으로 접근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MC라는 게 그냥 내가 MC 한 대가만 돈을 받잖아요. 네네네. 페이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는 때로는 불합리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1인 기업 기획사 1인 기업을 차렸다 그죠. 그러면은 1인 기업을 2018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19년, 20년까지는 잘 운영을 했었겠네요. 네, 운영을 잘 하다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맞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가 스톱이었잖아요. 맞죠. 뭐 행사, 모임 뭐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풀리기 시작한 거죠. 거의 한 3년 정도는 조용히 있었어요. 좀 그때가 좀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죠, 처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런 그 느낌의 그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노무현 사고부터 사스, 메르스, 그리고 세월호까지. 그럼요. 네, 그런 또 이게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너무 길었던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스톱된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럼 어떻게 그 생활을 좀 유지를 했었나요? 일단은 저는 그 방송일이 맞아. 방송이라는 게 있었죠. 저는 방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주 제가 울산 KBS에서 맛도령이나 맛 프로를 벌써 한 8년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송일은 계속 했었죠. 그러면 고정적인 어떤 그 출연료나 이런 부분들은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이 됐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하나 사업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절반 정도는 그렇죠. 이제 다 없는 상태였고 거기다가 이제 국가에서 방역이라는 무조건 방역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이 어렵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난 게 방역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왔죠. 저도 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행사 방역.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사에 그 비대면 방송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무조건 방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또 주변 지인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역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전국 시대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더 찾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 더 저희 사업자에 추가가 된 거죠. 우리 정혜택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조금 마이너스를 추가한 그런 그런 정국임에도 그러나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했던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1인 기업 그러면은 행사를 쭉 꾸준히 하시다가 1인 기업을 하게 딱 됐는데 아까 동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막상 1인 기업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1인 기업의 대표로서 예전에는 그냥 주는 일만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1인 기업의 대표라는 직함은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진 않았지만 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물들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큰 축제나 뭐 페이퍼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는 잘하지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둘까 말까 이런 고민차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조금 더 풀리면 이제 뭐 직원 수 좀 늘려서 그런 페이퍼 작업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뭐 영업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네. 그 보복 심리로 사실은 지금 2022년 한 해, 여름 한 해는 지금 엄청난 행사들이 지금 몰려 있잖아요. 아, 지금도 지금 행사 그렇죠. 들이잖아요. 예. 예. 거의 2달 만에 오늘 처음 쉬는 거예요. 네. 행복하시겠네요. 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행사가 풀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바쁘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게 좀 이상한데 너무 행복하지가 않다. 네, 너무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행사가 너무 이게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하나의 페스티벌을 끝내기 위해서는 네네. 어제도 저희가 그 사장 강변 축제라는 네,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에 대한 취지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지 못하는 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행사만 하고 다음 장소 또 다음 장소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또 행사가 없는 것보다는 행복하죠. 그럼요. 예, 행복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행사의 꽃인 네. MC가 무대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이 보복 행사가 많아서 네.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일에 좀 감사함을 또 느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네네. 그리고 요즘에 또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 행사보다도 뭐 대학 축제나 네. 이런 행사를 보면 우리가 3년을 이제 축제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축제가 처음이에요. 오. 네, 그래서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축제를 즐겨야 되는지 보통 선배들이 알려주는데 그들도 처음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면 행사 MC 입장에서 네네. MC 입장에서 우리 축제를 잘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어떻게 하면 축제를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즐길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그냥 방법은. 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시고, 네. 박수 칠 때 박수 치시고, 네. 함께 즐겨주시면 돼요. 네. 그게 정답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와우기에게 정희택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희택 대표님의 다양한 지금 현재의 창업 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방송 그리고 방송 후에 창업 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네네. 그래도 1인 기업 하기 전과 후가 네. 매출이 들어오는 어떤 수익률이 네네.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데이터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없는 상태지만 혼자 했을 때보다는 네, 우리 1인 기업이었을 때 왜냐면 이제 기업과 기업으로 제가 계약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매출은 훨씬 많아졌죠. 네, 많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요즘 이제 거의 예전에는 이게 뭐 대면에서 네, 이렇게 계약하는 성사 되는 것도 맞지만 요즘은 거의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또 입찰에 제가 또 사업자의 그 정도의 또 그 실적이 있어야 입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좀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 끝으로 향후에 우리 정희택 대표님의 이 기업 1인 기업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는 어디로 가면 좋은지.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 그 기존의 기획사들이 그 실적으로 계속 이제 입찰을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반해서 네. 함께 움직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관행사, 네, 관행사 쪽으로 제가 연수나 세미나 쪽으로 네, 그쪽에서 이제 제가 독보적으로 저게 좀 마무리를 제가 다 맡았으면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증이 네네.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1인 기업가 중에서 네. 기획을 하는
기업들이 네네네. 요즘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행사 기획이든 뭐 문화 기획이든 네네네. 기획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니 네네. 기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이나 팁을 만약에 드리자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기획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재 기존에 있는 기획사들이 뭐 아니신 분도 많지만은 그 전에 작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했던 그 기획을 가지고 조금 수정으로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그 행사가 아닌 본인만의 색깔과 그리고 이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본인의 아이디어로 좀 만들면 본인뿐만 아니라 축제 전반적으로 질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1번 축제, 2번 축제, 3번 축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축제마다 완전한 개성을 좀 찾아서 우리 준비를 하신다면 이 업계의 전체적인 그 수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좀 기획자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좀 창의적인 네네. 그런 발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오늘 와우기에 제가 와우라는 말이 단어 네.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첫 창업을 할 때 제 네. 기업 이름이 와우존이었고 와우존. 와우존이었고 제 이메일 주소가 지금 고와우존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와우라는 이 말이 저는 2000년도 때 썼던 단어라서 네네.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그래서 네. 이 와우 이 놀란 그런 표정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기획의 하나의 1인 기업으로서 또 기획한 1인 기업으로서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 기획 그리고 다양한 무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하나는 조금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시발을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